TTN 89 워싱턴 컨센서스 재검토 불평등 해결 위한 개혁 절실 자본주의의 성장 잠재력 활용책 모색 ISPI 이탈리아 국제정치연구소 2023년 5월 16일 시에드 무니르 카스루, 안토니오 빌라프랑카, 제니 고든. 워싱턴 합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망 있는 경제단체들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개발도상국에게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1989년부터 사용된 용어로 2020년대에 들어서 워싱턴 합의는 크게 퇴색되는 분위기이다. 한때 신자유주의 하면 떠오르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도널드 트럼프 이후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 워싱턴 합의는 보통 10가지 요소로 정의되어 언급된다. 1. 재정 적자 시정, 재정 건전성. 2. 보조금 삭감, 다만 재정 지출 방향성은 변경. 3. 세제 개혁. 4. 자유로운 금리. 5. 경쟁력 있는 환율. 6. 무역의 자유화. 7. 대내외 직접 투자의 자유화. 8. 국영기업의 민영화. 9. 규제 완화. 10. 재산권에 대한 법적 담보. 요약하면 경제적 자유주의,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으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이식할 것이 요구된다. 시장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10가지 원칙은 자본 투자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성공적인 공식이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로 인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으며 성자는 패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었다. 민주주의와 전제정치 모두에 대한 도전은 불평등을 해결하고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제한하고 자본의 이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외부 비용을 되돌려주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결과는 시장 기반 시스템에 대한 지지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기업의 유리한 보호주의와 산업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동성이 높고 상호 연결된 디지털 기술의 특성은
전략적 및 경제적 위험의 새로운 원인을 제시한다. AI와 로봇은 또한 비교 우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자본주의를 되살리고 디지털 파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다이버전스, 일탈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온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을 선호하는 정책으로 인해 지리적, 전략적 위험이 글로벌 시장의 침식을 더하고 있다. 국제기관은 국가 그룹이 협력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찾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G7 국가 간의 결속력 강화는 시장 경제가 공동 번영을 위해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기반을 계획하기 위해 다른 국가 그룹, 대부분 G20 내에서 대표됨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문제는 취약성을 인식하고 불평등과 환경에 대한 비용을 완화하며 다국적 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기업의 지대 추후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의 원칙을 확장하는 것이다. 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면 서로 다른 인구 선호도와 우선순위를 가진 매우 다른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가 추진하는 가치 중심 접근 방식은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가 대외정책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동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원칙 세트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 시스템에 관계없이 국가 간의 연결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원칙에는 모든 회사, 특히 소유권에 관계없이 다국적 및 국내 대기업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그들이 소비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자원임대료 세금을 지불하라. 2. 노동력의 교육과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세금을 지불하라.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져야 한다. 3.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자원을 사용하려는 정부와 경제활동의 이익을 공유하라. 4.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 비용을 충족하라. 국제협력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양자 무역 및 투자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의무를 삽입하는 것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규칙으로 번창할 수 있고 공평한 경기장은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생산성 향상에 더 집중하고 지대 추구에는 덜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말을 행동으로. 이러한 새로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곳에서 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는 국내 세입 동원 및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제외하는 세금 인센티브 사용 제한을 포함하여 OECD G20 BEPS 프로젝트의 더 넓은 맥락에서 글로벌 규칙 이행에 대한 협력을 개선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G20 성명에서 합의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다. 2.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 임도료에 대한 과세 및 외국과 국내 대기업이 지불한 세금의 공개에 대한 최소 기준을 도입한다. 3. 회사 및 국가 수준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공통 표준에 동의한다. 이것은 기업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최소 세금을 설정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 피해가 국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세금은 COP27에서 생성된 것과 같은 손실 및 피해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여 부정적인 외부 효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을 보상할 수 있다. G7은 G20와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의 환경 및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그러한 세금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일련의 높은 외부 비용 활동을 식별할 수 있다. COP27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말한다. 4. 국제금융 시스템 규칙에 대한 개혁. 디지털 서비스 제공만으로만 증가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더 큰 상호 연결성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에게 하방 위험을 전가할 수 있던 범위를 증가시키는 반면 이러한 정보가 상승을 공유할 수 있다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개발도상국이 금융서비스 시장이자 금융서비스의 혁신가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약이 정당화된다. 자본시장의 한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는 다른 국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염 위험을 감안할 때 적어도 저개발국에 대한 전염 비용을 인식하는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 참여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금융 불안정 보험기금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누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 G7은 G20와 협력하여 협력이 가장 유망한 분야를 식별할 수 있다. 규칙 및 집행 메커니즘 수립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은 경쟁 영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결 자본을 구축할 것이다. 진보적 개혁 안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존 조직이 있다. WTO는 G7, G20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무역 규정 계획에 대한 합의를 조정하고 이러한 회의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고 지점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G7과 G20가 지원하는 글로벌 조세개혁 이제에 대한 이전 제안을 협력하고 이행할 수 있다. IMF, 금융안정위원회 및 국제결제은행은 금융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UN 환경계획은 환경적 외부 효과에 대한 책임을 선도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G7 및 G20 플랫폼은 개별 국가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혁에 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의제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은 민간 부분이 더 광범위한 위험 관리를 조정하고 비즈니스 활동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끝. 시얏 무니르 카스르 정책, 옹호 및 거버넌스 연구소 IPAG 회장입니다. 안토니오 빌라프랑카 유럽 및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 연구 책임자입니다. 제니 고든 로이 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